안녕하세요. 전 닥터 박입니다. 오늘은 이 코비드-19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성인 자녀가 다시 집에 이사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 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. 한 7년 전에 저희 아이들은 집을 다 떠났죠.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집에 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놀러 올 때는 한 가족이 다시 완벽해진 것 같이 느꼈습니다. 또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지만 이제 성인으로서 집에 올 때는 같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같이 하고 같이 얘기하고 웃으며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고 어느 때는 아주 맛있는 맥주도 같이 나누고 맛있는 와인도 같이 나누고 또 서로가 이룬 일들을 축하해줬죠.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-19이 퍼진 후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가족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았고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행복한 삶을 파괴했죠. 저희 큰아이 레이첼은 의사로서 병원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하고 있고 또 같은 의사들이 코비드-19에 걸렸다는 얘기 들 때마다 저희들은 두려워하고 마음을 졸였죠. 또 3월부터는 저희 딸 레이첼을 안아주거나 키스도 못 해줬습니다. 저희 둘째 아이 조세프는 시카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코비드-19이 처음에 터지기 시작했을 때 일주일 동안 집에 오기로 했죠. 하지만 그 일주일 사이에 코비드-19 환자 수는 확 올라가게 됐고 그 후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또 올해 7월 달에 다시 집으로 이사 들어왔죠.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하며 또 친구들도 집에서 만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아주 해피 엔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드 엔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아들이 다시 집으로 이사 들어왔을 때 저희는 7년이라는 세월이 저희 모두들을 얼마나 많이 변하게 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. 저희는 대학을 떠나기 전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하지만 아들은 MIT를 졸업한 자로서 사회나 친구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었죠. 또 조세프도 그전처럼 아빠나 엄마가 슈퍼dad, 슈퍼맘처럼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죠. 하지만 저희도 나이가 50이 지난 후에는 힘이 많이 딸린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또 지난 7년 동안 아들은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 저희는 서로들을 더 이해하고 서로들의 아이디어를 더 받아들이고 저희 대화도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. 또 저희는 아들이 편안하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또 아들의 업무 시간과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이것은 본인의 자유 시간에 게임하는 것도 포함되죠. 하지만 우리는 같이 계획을 세움으로써 서로가 행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관계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래서 저희는 가장 먼저 감사할 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예를 들면 좋은 집에 조용한 동네 삶으로써 마음껏 산책할 수 있고 모두가 문제없이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가장 고마운 것은 엄마의 요리와 베이킹 또 간식이죠. 이것도 가장 건강하고 최고의 재료들로 친구들에게 성인 자녀들이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자녀들은 다시 이사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이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죠.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답답하고 화가 날까?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과 헤어져야 됐고 또 자기 집도 떠나야 됐죠. 이래서 저희들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기로 하고 또 이 스케줄 안에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좋아할 수 있는 시간을 넣었죠. 먼저 하루 스케줄을 볼까요?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3마일을 걷습니다. 이후 맛있는 아침과 라떼를 먹고 아침 후에는 조세프는 일을 시작합니다. 또 아내가 해준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에는 3시에 또 티나 커피와 간식을 같이 먹죠. 저녁 7시에는 맛있는 저녁을 같이 즐기고 이후의 그릇은 아들이 합니다. 아들이 부엌일을 끝내면 매일 저녁 지하에 가서 탁구 게임을 했죠. 아주 치열한 게임이죠. 넷 게임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토너먼트를 이깁니다. 탁구 후에는 시간에 따라 당구 게임을 한 게임이나 두 게임을 같이 하고 저녁 9시 반에는 온 식구가 앉아 넷플릭스나 TV를 1시간 같이 봅니다. 그 후 11시에는 같이 기도를 하고 서로 안아주고 뽀뽀해준 후 잠에 들죠. 이제 일주일 스케줄을 볼까요? 웨이트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3번씩 같이 했고 수요일이나 토요일은 와인이나 맥주를 같이 즐겼죠. 어느 땐 2개 다. 하지만 엄마가 리밋을 뒀죠. 그 리밋은 작은 맥주병 2개와 와인 1잔이었습니다. 또 토요일날 저녁은 아주 맛있는 바비큐를 자주 했고 음악도 같이 듣고 옛날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또 옛날 사진도 같이 보며
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또 상황에 따라 서로들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도 해주죠. 네, 이제 주말을 얘기해 볼까요? 필요할 때는 오전에는 아들이 저희 마당일을 도와주고 자기 방과 화장실도 치우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 또 저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. 이래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했죠. 항상 서로들한테 동의하지 않지만 아주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것도 배웠습니다. 이래서 저희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점심시간 전 2시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죠. 또 아들은 저희가 장 보는 비용을 반을 내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고맙게 받아들였죠. 더 나아가 자기는 더 이상 렌트를 안 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으니 본인이 렌트도 내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너의 집이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이런 팬데믹 시기에 저희 삶이 완벽하냐고요? 전혀 아니죠. 아직도 어려움은 있습니다. 하지만 한 가족으로서 같이 노력하고 만들어감으로 더 강한 번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.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. 또 입은 상처는 치유하기가 상당히 힘들죠.